한밤중에 갑자기 다리에 칼이 꽂히는 듯한 고통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던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나중에는 걷는 힘까지 잃을 수 있어요. 저는 30년간 근육 경련과 노년기 하체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나면서 다리에 오는 쥐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봐왔어요. 특히 요즘 들어서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면 그냥 참고 견디거나 아니면 주물러 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리 경련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거나 심지어는 심각한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노화 현상이라고 넘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모두 다뤄드리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딱 3초 만에 통증을 멈출 수 있는 응급처치법부터 시작해서 왜 자꾸 쥐가 나는지 근본적인 원인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위험 신호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놓치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당기면서 깨어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담았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지난 5년간 조사한 결과 60세 이상 분들 중에서 약 80%가 다리 경련을 경험하신다고 해요. 하지만 제대로 된 대처법을 아시는 분은 10%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로 준비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새벽마다 다리 쥐 때문에 깨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지난주에 제 지인분이신 69세의 박정수님께서 저한테 급하게 연락을 주셨어요. 새벽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히 요즘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하셨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에 붓기까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박정수님 말씀으로는 밤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면서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를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낮에도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무겁고 저리는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죠. 가족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고 자세히 살펴보니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들이 쌓이면서 하체 근육이 약해지고 동시에 혈관 건강도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지금은 편안한 밤을 보내고 계세요. 특히 잠들기 전에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마사지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박정수님처럼 많은 분들이 다리 쥐를 그냥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하체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3초 응급처치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예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다리 쥐와 직접 연결되는 원인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원인들을 정확히 알아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해요. 먼저 가장 흔한 원인인 근육 과사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시면서 갑자기 등산을 시작하시거나 평소보다 많이 걸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운동하시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갑작스러운 활동량 증가는 근육의 피로물질을 축적시켜서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스포츠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평소 운동량보다 2배 이상 활동을 늘렸을 때 근육 경련 발생률이 3배나 증가한다고 해요. 제가 상담했던 72세의 정명수 님도 손자와 함께 산행을 다녀온 뒤 3일 동안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났어요. 이런 경우에는 활동 전후로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운동 강도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해요. 갑작스러운 고강도 활동은 피하시고 본인의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다리에 쥐가 가장 자주 오시나요? 두 번째로 중요한 원인은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런 균형이 쉽게 깨집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연구에서는 노년층이 탈수 상태가 되면 근육 경련 발생률이 현저히 증가한다고 발표했어요. 65세의 김영호님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서 매일 밤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셨는데 하루 물 섭취량을 늘리고 바나나와 견과류를 꾸준히 드신 후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어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시고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나 마그네슘이 많은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다만 잠자기 전에는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물은 얼마나 드시나요? 세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특히 오래 앉아있는 생활을 하시거나 다리를 자주 꼬고 앉으시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경련이 발생합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하체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60세 이상 환자의 85%가 야간 다리 경련을 경험한다고 해요. 71세의 이경희님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30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걷기 운동을 시작하신 후 경련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앉아 있을 때는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가볍게 걸어주시고 다리를 꼬는 자세는 피해 주세요. 잠들기 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올려놓고 5분 정도 있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 원인은 약물의 부작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 일부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이뇨제 등이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서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이뇨제는 몸에서 칼륨을 빼내면서 근육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조사에서는 고혈압 치료를 받는 노인의 30% 정도가 약물 관련 근육 경련을 경험한다고 나왔어요. 67세의 최광수 님도 혈압약을 바꾸신 후에 갑자기 다리 경련이 시작되었는데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물을 조정한 후 증상이 좋아졌어요.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경련 증상을 말씀드리세요. 절대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줄이시면 안 되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조정하시는 게 안전해요. 혹시 약 드시기 시작한 후에 경련이 생기신 분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밤에 자는 자세가 다리 근육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면 혈액순환이 방해되면서 경련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엎드려서 자시거나 다리를 구부린 채로 주무시는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요. 수면의학회 연구에서는 수면 자세와 야간 근육 경련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했어요. 74세의 한 명자님은 수십 년간 엎드려서 주무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베개를 이용해서 다리 자세를 교정한 후 경련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잘 때는 등을 대고 누우시거나 옆으로 누우시되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워서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발목은 자연스럽게 구부러진 상태로 두시고 너무 딱딱한 이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평소에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노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예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특히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평균보다 20% 이상 적은 노인의 경우 야간 다리 경련 발생률이 2.5배 높다고 해요. 78세의 박종철님은 꾸준한 근력 운동을 통해서 하체 근육을 강화하신 후 경련이 거의 사라졌어요. 간단한 스쿼트나 종아리 들어올리기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돼요. 하루에 10분 정도만 투자하셔도 충분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근력 운동이 어려우시면 실버 요가나 수중 운동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원인들을 알았으니까 실제로 쥐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응급처치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놀라운 응급처치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신기한 방법인데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입술을 강하게 꼬집어 주시면 됩니다.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아랫 입술을 5초 정도 강하게 꼬집어 보세요. 이 방법의 원리는 자율신경 반사 작용을 이용한 거예요. 입술에 강한 자극이 뇌에 전달되면서 근육 경련을 멈추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만약 한 번에 효과가 없으면 3회까지 반복해 주시되 너무 약하게 하시면 효과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아플 정도로 해 주셔야 해요. 혹시 이 방법을 직접 해보신 분 계신가요? 두 번째 방법은 발끝 당기기예요. 쥐가 난 다리의 발끝을 몸 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은 펴진 상태를 유지하시고 너무 급하게 당기지 마시고 서서히 늘려주세요. 손이 발끝에 닿지 않으면 수건이나 벨트를 이용해서 당겨도 좋아요.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면서 경련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보통 30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통증이 많이 줄어듭니다. 73세의 김영숙님은 이 방법을 배운 후로는 밤에 쥐가 나도 금세 해결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경련이 일어난 부위를 양손으로 감싸서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마시고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마사지 하실 때는 원을 그리듯이 돌려가며 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네 번째 방법은 지압이에요. 종아리 뒤쪽 정중앙에서 약간 바깥쪽에 있는 지압점을 엄지로 3초간 꾹 눌러주세요. 이 지압점은 승산혈이라고 하는데 근육 경련 완화에 특별히 효과적이에요. 너무 아프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압력을 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온찜질이에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경련 부위에 올려놓거나
온열팩을 사용해서 근육을 이완시켜 주세요.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하고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단 너무 뜨거우면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6번째는 다리 X자 꼬기예요. 서 있는 상태에서 쥐가 난 다리를 뒤로 보내고 반대쪽 다리와 X자로 교차시켜 주세요. 이 자세로 체중을 앞다리에 실으면서 뒷다리 종아리를 늘려주면 경련이 완화됩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균형을 유지하시면서 해주세요. 이제 예방법들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잘 때는 다리를 자연스럽게 펴고 주무시되 무릎 아래에 낮은 베개를 받쳐주시면 좋아요. 발목은 90도 정도로 구부려서 발가락이 천장을 향하도록 해주세요. 잠들기 전 스트레칭도 정말 중요해요. 벽에 손을 대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빼면서 종아리를 늘려주는 동작을 양쪽 다리 각각 30초씩 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야간 경련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어요. 수분과 전해질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하루에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시고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나 오렌지, 마그네슘이 많은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세요. 특히 운동 후에는 반드시 수분을 보충해 주셔야 해요. 족욕도 훌륭한 예방법이에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시면 하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물 온도는 40도에서 42도 사이가 적당해요. 마지막으로 금연과 절주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근육 기능을 떨어뜨려서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라도 이런 습관들은 서서히 줄여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에 오는 쥐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예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인 근육 경련은 혈관에 압박을 가해서 혈액순환 장애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혈관이 막히거나 신경이 손상되어서 걷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밤마다 반복되는 경련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약해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져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오늘 알려드린 3초 응급처치법만 알아도 갑작스러운 통증을 몇 초 만에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경련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많은 분들이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편안한 밤을 되찾으셨어요. 특히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다리 경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하체 건강도 좋아져요. 부종도 줄어들고 걸을 때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근육이 강화되면 넘어지는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일상생활이 훨씬 활기차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만약 다리 경련과 함께 심한 부종이나 피부색 변화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또한 경련이 하루에 여러 번 발생하거나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세요.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도 심각한 신호일 수 있으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응급실에 가시기 바라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잠들기 전에 발끝 스트레칭을 1분만 해보세요. 벽에 손을 대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빼면서 종아리를 천천히 늘려주는 동작이에요. 양쪽 다리를 각각 30초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야간 경련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특히 평소에 경련이 자주 오셨던 분들이라면 더욱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온 제 경험으로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하루 1분의 스트레칭이 여러분의 밤을 편안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하루에 물 한 컵씩이라도 더 마시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래요. 특히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전해질 균형 유지에도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겪으시는 밤중 소화 불량의 원인과 해결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속이 더부룩해서 잠들기 어려우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소화를 돕는 간단한 마사지 방법까지 모두 다뤄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은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오늘 알려드린 입술 꼬집기 방법을 직접 시도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효과가 어땠는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